오늘은 요즘 애들은 모르는 60대가 위대한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60대, 70대 분들이 들어보시면 많은 위로와 과거 회상 따뜻함이 생각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말의 무게를, 가족을 위해 흙먼지를 삼키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본 그 마음을요. 지금의 60대는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칠흑 같은 새벽 1970년대 서울역에는 보따리를 든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20살 청년 김철수도 있었어요.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온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누런 쌀 몇 톱과 기백입을 기운 속옷 한 벌이 전부였죠. 아들아, 서울 가서 굶지만 말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첫날 밤을 보낸 철수는 이튿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하루 일당 300원, 작업장에서는 기계처럼 일하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점심시간에는 라면 한 개를 둘이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형, 고향 가고 싶지 않아?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물었어요. 가고 싶지. 근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철수처럼 상경한 청년들에게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습니다. 돌아갈 고향도 놓을 가족도 없었기에 버틸 수밖에 없었거든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가 굽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겨울에는 신문지를 속옷 안에 넣고 일했고 여름에는 뜨거운 철판 위에서 구두창이 녹아내려도 참았습니다. 아프다고 쉴 수도 없었죠. 하루 못 나가면 300원이 날아가는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가끔 철수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포기할 수 없는 미래가 있었거든요. 그 시절 청년들은 편지 한 장으로 고향과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들아, 잘 지내냐? 돈은 조금씩만 보내도 된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철수는 울컥했어요. 자신이 왜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거든요. 몇 년이 흘러 철수는 작은 회사의 정직원이 됐습니다. 월급 2만 원을 받게 된 날, 그는 처음으로 고향에 돈을 붙였어요. 10,000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라면 대신 제대로 된 밥상을 받았죠.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철수가 30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순자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어요.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지만 둘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죠. 아이가 생겼을 때 철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먼저 찾아왔거든요. 이제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순자가 위로했지만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딸 미영이가 태어난 날 철수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배고프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밀려왔거든요. 그 이후 철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더 했어요. 주말에는 건설 현장에 나가 일했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이어졌죠. 아내 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를 업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재봉틀로 옷을 수선해주고 동네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며 용돈을 벌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시간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아빠, 왜 맨날 같은 옷만 입어? 미영이가 물었을 때 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빠 옷은 이게 제일 좋아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새 옷 살 돈이 없었거든요. 그 시절 철수는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작은 밥상 앞에 앉아 딸아이 얼굴만 바라봤어요. 그 무거운 정적 속에는 너만은 굶지 말아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미영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아빠는 웃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는데 자기 아빠는 왜 말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영이도 엄마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어요. 왜 아빠는 맨날 같은 옷, 같은 구두만 신었는지. 근데 나도 애를 낳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단 걸 이제 알겠더라고요. 철수의 침묵 속 사랑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야 이해됐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던 거죠. 1997년 대한민국의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어요. 철수가 30년 동안 다닌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직원을 모아놓고 사장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문을 닫아야겠습니다. 그날 철수는 집에 돌아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괜찮다. 철수가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51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면접관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일자리는 구하지 못했어요. 저축해둔 돈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철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새벽 신문 배달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50살이 넘은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부끄럽고 서글펐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일하는 게 좋아. 하지만 정작 철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30년을 일했던 회사에서 쫓겨나 새벽 거리를 누비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배달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멈추지 않았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가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미영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새벽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미영이가 대학에 합격한 날 철수는 처음으로 신문 배달을 그만뒀습니다. 몇 년 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미영이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철수의 삶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철수는 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대학생활은 어때? 좋아요, 아빠. 그런데 저는 아빠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더 궁금해요.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상경했던 이야기, 결혼했던 이야기, 회사에서 잘렸던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미영이는 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없던 아버지, 항상 같은 옷만 입던 아버지, 그 모든 게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철수와 순자는 자녀 교육에 남다른 철학이 있었어요. 학원은 보내지 못했지만 밥상머리에서 인생을 가르쳤습니다. 밥은 같이 먹는 거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 남의 말은 끝까지 들어줘야 한다. 중간에 끊으면 안 돼. 너는 남의 자식보다 더 소중하다. 절대 잊지 마라. 이런 가르침들이 미영이의 인생관을 만들어갔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배웠던 거죠. 미영이가 중학교 때 시험에서 꼴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울고 있는 딸을 본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공부는 다음에 하면 되잖아. 그 한마디에 미영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성적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웠거든요. 철수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 같았지만 그 시간들이 가족의 끈끈함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친구랑 싸웠어요. 왜 싸웠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내일 사과해라. 친구는 소중한 거야. 이런 대화들이 미영이에게는 최고의 교육이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과 인간적 지혜를 동시에 배울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철수도 60대가 됐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니 이제야 진짜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와서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네. 순자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단했던 것 같아. 철수가 젊었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포장도로도 별로 없었고 고층 빌딩도 몇 개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모든 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네.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의 고속도로, 고층 아파트, 그 모든 기반 위에는 60대들의 피와 땀이 깔려 있었거든요. 철판 위에서 구두창이 녹아내려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철수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야, 기억나냐? 파독광부로 독일 간 놈들. 그럼. 우리보다 더 고생했지. 간호사로 독일 간 누이들도 있었잖아. 파월 장병들도 그렇고.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고생했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차별받으며 일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조용히 세계로 나갔어. 철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남겼지. 정말 그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였습니다. 철수는 가끔 젊은 사람들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 다행이지만 고생을 모르고 자란 게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참 좋은 세상에서 살아. 철수가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하지만 동시에 철수는 걱정도 됐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자신들 세대가 가졌던 끈기와 인내심을 요즘 세대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전해줄까? 철수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간단했습니다. 살아온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철수의 손녀 지은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스마트폰도 모르고 길도 잘 못 찾아요? 순간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손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를 꼭 안고 길을 가르쳐줬거든.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미영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거든요. 세상은 빨라졌지만 느린 발걸음 속에 담긴 인생의 깊이는 그 어떤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었어요. 철수처럼 살아온 60대들이 가진 삶의 무게감은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해주세요. 지은이가 다시 물었어요.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경했던 이야기, 가난했던 이야기, 가족을 위해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지겨워했지만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그때는 모든 게 어려웠어. 그럼 화나지 않았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 하지만 할머니와 너희 엄마가 있어서 참을 수 있었어. 지은이는 할아버지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느린 노인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철수는 손녀와 대화를 나누며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만큼은 세대를 초월해서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네가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 세대의 가치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손녀가 자신을 존경한다는 말에서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70살이 된 철수는 이제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컸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 순자에게 물었어요. 글쎄, 그동안 못 해본 걸 해보자. 철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어요. 평생 받기만 했던 도움을 이제는 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봉사활동을 하세요? 손녀 지은이가 물었어요.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야. 철수의 말에는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생존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할 여유가 생긴 거였어요. 요즘 철수는 스마트폰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렵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이 나이에 스마트폰을 배우시다니. 지은이가 칭찬했어요. 늙었다고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되지. 철수는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인생 이야기를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오늘의 한마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철수가 올린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젊은 팔로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철수는 뿌듯했어요. 손주들을 돌보는 일도 철수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자녀들과 충분히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주들과 실컷 놀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또 놀아주세요. 손주들이 매달렸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 하러 있겠니? 철수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지도 몰라. 철수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성공이란 이름보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 정말 그랬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출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자신과 같은 또래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뤄낸 세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철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동안은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대단한 시대를 살아온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주역들이었거든요. 며칠 후 철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 미영이와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좋아.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어. 철수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신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손녀 지은이가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들, 후세에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지은아,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사람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게 가장 중요해. 네, 할아버지.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할아버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고 견뎠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철수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범한 말 같았지만 70년 인생의 무게가 담긴 말이었거든요. 우리 세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지. 자식에게는 부모로, 사회에는 뿌리로, 우리 모두에게는 배워야 할 삶의 이름이야. 철수의 말에 미영이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무슨 고마운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정말 파란만장했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순자에게 물었어요. 그럼. 후회 없이 살았어. 철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였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이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고층 아파트들, 넓은 도로, 잘 정비된 공원까지. 모든 게 자신들 세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스마트폰을 켜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60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서 배울 것이 많거든요. 그 글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철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 세대의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게 기뻤거든요. 60대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인생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는 부모로, 사회에게는 뿌리로, 우리 모두에게는 배워야 할 삶의 이름입니다. 요즘 애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